섹션 2, 동사의 종류에 대하여 함께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결국 형식별 동사를 잘 암기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동사가 그 뜻일 때는 그 형식이지만 뜻이 바뀌면 그 형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이고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암기하면 여기 다 맞출 수 있어요. 시험 문제 항상 꼭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 있는 단어들과 형식 구별해서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20대잖아요. 20대에 평균적으로 16번 들어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6번 외우고 까먹고 그러면 안 되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집중해서 이 형식은 이 뜻이다.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외워주시고 형식이 바뀌면 뜻이 바뀌니까 너무 단순 암기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 1형식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동사가 1형식일 때 주어랑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단어 2개만 주고 맞니 틀리니?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문장의 길이가 수식어구가 들어가면서 길어지면서 형태가 맞는가를 물어볼 것이고요. 여러분,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동태 아직 잘 몰라요? 괜찮아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는데 얘를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면 틀린 문장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풀이 요령은 차차 익히기로 하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의를 듣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1형식 동사 살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1번부터 37페이지에 8번까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조건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뜻과 함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몇 형식 동사 하고 있나요? 몇 형식? 1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외워볼게요. 오다, 가다. 뭐라고요? 오다, 가다. 오다, 가다는 항상 1형식으로 표현합니다. 오다, 가다. 주어가 오다, 주어가 가다. 그걸로 끝이에요. 되셨어요? 네, 그러면 come, go 라는 동사는 항상 1형식 차동사 이렇게 지금 해주세요. 나중에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 수동태에 가면 그래서 그렇게 외우라고 했구나 느낌 빡빡빡 받으실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살 좀 붙여볼게요. come, go, 오다, 가다에서 끝나면 안 되고 arrive, exist, stay 까지 붙여줄 거예요. 자, come, go 그 다음에 뭐라고요? arrive, exist, stay 까지 갑니다. arrive 도착하다 인 거예요. 그런데 막 궁금하잖아요. 도착하다 아니고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면 arrive 뒤에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요. 또 이러면 안 돼요. at, 무조건 at 이건 아닙니다.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at이 붙을 수도 있고 on이 붙을 수도 있고 in이 붙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arrive at 그렇게 지금 외우시면 안 돼요. arrive, 주어, 그리고 arrive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come, go, arrive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 몇 형식? 1형식. come, go, arrive, exist, stay. 머무르다, 도착하다, 오다 가다, 머무르다, 도착하다라고 몸을 움직이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되셨습니까? 자, 영어로 한번 볼까요? appear, disappear. appear, disappear.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그러면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보면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emerge. 그리고 사라지다랑 비슷하게 vanish, perish.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해석해 봤을 때 주어가 나타나다, 주어가 사라지다 이렇게 된다면 1형식 자동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1번과 2번 보면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다른 형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적어드렸죠. 지금 그 부분은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이 형식 공부할 때 그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회독을 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나 이거 잘 알아요 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 밑에 적혀 있는 화살표 옆에 설명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초시생들은 큰 단어 중심으로 암기해주시는 겁니다. 자, 나타나다, 사라지다도 무슨 동사? 1형식 동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 주어가 상승하다, 주어가 하락하다 라고 할 때도 역시나 무슨 동사? 1형식 자동사. rise, rise.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럼 떨어지다는 뭐예요? fall, fall. 그럼 이제 질문하세요. fall down은 뭐죠? fall down? 넘어지다. fall down 했을 때 down은 부사입니다. 지금 너무 문법 용어에 집중은 안 해도 괜찮은데요. fall 뒤에 다른 거랑 같이 쓰던데요? 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목적어가 아닙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 나중에 하고 지금은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거 외우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rise, fall, rise, fall.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참고하실 거. increase, decrease, increase, decrease.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rise하고 fall이 올라가다 내려가다, 주어가 상승하다 하락하다는 항상 자동사로 쓰는데요.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주어가 올라가다 할 때 increase 또는 내려가다 decrease 할 때 뭐뭐를 상승시키다, 뭐뭐를 하락시키다 라고 할 때는 3형식 목적어를 달고 다니는 아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동사, 타동사 막 이러면서 형식별 동사를 막 외우긴 하지만 그게 늘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고 맞춰서 주어가 올라가다, 주어가 내려가다 라는 뜻이라면 무슨 동사? 1형식 자동사.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다 라고 표현할 때 가격이 올라가다, 가격이 상승하다. The price, 가격, the price 뒤에 상승된 거 아니야?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가격이 오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increase를 활용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시제도 집어넣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데 네, 지금 너무 기계하지 않고요. 주어 자리에 가격, 그러면 동사 자리에는 increase 또는 rise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능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매량을 증진시키다, 판매량을 증진시키다 라고 할 때는 증진시키다, 향상시키다 라는 increase 뒤에다가 판매량이라는 거를 뒤에 목적어로 달아줄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릴까요? 네, 이게 형식별 동사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장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라고 너무 이렇게 사고의 틀을 제한시키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라가다 내려가다 무슨 동사? 자동사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work, walk. 발음 work, walk 두 개 다 외워주세요. work, 일하다 라는 뜻이라면 자동사예요. 주어가 일하다. 근데 이거 타동사로 바꾸면 뜻이 달라지면 돼요. 무슨 말이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주어가 목적어를 작동시키다 이렇게 되면은 목적어 데리고 오는 타동사도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공시에서 이 모든 단어의 쓰임을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공시의 시험 범위가 요만큼, 공무원 문법 범위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알아야 되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work, 일하다 뜻은
몇 형식? 1형식 자동사. 그 다음 걷다. 열심히 걷는 거. walk, walk. 주어가 걷다. 1형식 자동사. 되셨죠? 그 다음 이렇게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거의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sleep, run, fly, swim, ache, die, live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요, 죽어요, 살아요, 수영해요, 달려요 이렇게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다, 살면서 그냥 주어가 하는 거 이런 단어들은 1형식 자동사.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여기는 삼총사, 발생하다 삼총사 외워주셔야 돼요. 발생하다 삼총사 첫 번째는 happen, happen 하지 마시고 happen. 두 번째는 occur, occur. 세 번째는 take place, take place. 사실 이것도 깊게 따지고 보면 take가 차지하다, place가 자리를 차지하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happen, occur, take place, 발생하다, 1형식 자동사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세 단어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일이 발생되다, 뭔가 수동태로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주어가 발생하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할 때 What happened? What happened?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구체적인 용례는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 지금은 뭐 하자? 암기하자. 그래서 happen, occur, take place, 발생하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볼게요. 6번째. 기다려주세요. Wait! 인 거죠. Wait me 이렇게 하지 않아요. Wait! 한마디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무슨 동사? 1형식 자동사. 자, 두 번째. 참여하다입니다. participate, participate, part, 부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분을 차지하다라는 뜻에서 participate가 참여하다예요. 근데 왠지 한국말은 어디에 참여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 participate in, participate with 이렇게 전치사를 활용해서 in이나 with 뒤에 참여하는 거 삐리리리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는 participate가 참여하다니까 왠지 뒤에 그냥 목적어 써놓고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라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형식 자동사를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할 때 object입니다. object 하지 마시고 object, object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곧 나오겠지만 object은 자동사, 앞으로 공부할 oppose는 타동사인데요. 뒤에 얘가 to를 데리고 옵니다. 무슨 말이지? 자, 반대야! 라고 할 때 뭐에 반대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에 라고 할 때 이 object 뒤에다가 전치사 to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자동사 뒤에 자주 사용되는 전치사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게 조금 더 페이지 넘기면 자주 등장하는 자동사와 전치사의 짝꿍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들으면서 그렇게 쓴다고 끄덕끄덕 해주시되 이거 자동사야 여기에 초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7번 보겠습니다. result, result. 사실 단어는 많이 본 단어예요.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씁니다. 그런데 result가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자, result가 명사는 결과니까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요. 뜻이 원인을 밝히는 경우가 있고 결과를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result가 명사일 때 결과잖아요. 그럼 동사일 때 느낌이 어때요? 뭘 것 같아요? 결과가 이거야 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result는 결과를 표현할 수도 있고 원인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어쨌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를 능동과 수동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능동, 수동 지금 깊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자, result 자동사이기 때문에 왠지 약이 되다, 결과로 만들어지다 막 이런 식일 때는 뭔가 느낌상 막 수동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면 result가 사실은 우리 아까 삼총사 있었죠. 삼총사가 뭘 썼었습니까? 삼총사 happen, occur, take place 하고 의미가 거의 똑같아요.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esult는 비동사 뒤에 pp 형태, 즉 수동태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해요? 자, 우리 지금까지 앞에 궁금한 내용 붙이고 싶을 때 전치사 썼죠? participate in, participate with, object to 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 result라는 I는 중요한 거 첫 번째 수동태 BPP로 만들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뒤에 오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전치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result 뒤에 from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result 뒤에 in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딸딸 외울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에 from과 in이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챙겨주시면 앞으로 다른 수거들 외울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from이라는 거는 출발 지점을 뜻합니다. 뭐뭐로부터예요. 그러면 result가 자, 발생하다, 생기다 라는 뜻이었죠. result 뒤에 from 했으면 거기로부터 발생하다 니까 from 뒤에 뭘 사용할까요? 원인을 표현할 겁니다. result from 삐리리 그러면 삐리리가 원인이다. 삐리리에서 비롯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지 비롯되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result from from이 출발 지점이니까 뭘 표현한다? 원인을 표현한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과 result가 명사로 결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치사가 to가 아니고요. to가 도착 지점을 뜻하긴 하지만 to를 쓰지 않고 in을 사용합니다. in. 자, 왜 in을 사용하는가? in의 의미를 살짝 보면요. in은 어떤 경계선 안에 들어왔을 때를 i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런데 그 일, 그 사건의 경계선은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여기에 포함이 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 in 뒤에는 범주를 표현하는 전치사 in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들어가는 범주를 표현한다. result in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결과.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result from과 result 죄송해요, 발음 꼬였어요. result in 구별해야 한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단어 grow에 가겠습니다. 단어 전체의 마지막이 아니라 일형식 반드시 알아야 되는 동사의 마지막입니다. 자, grow 살짝 추측하면서 해볼게요. grow의 뜻은 자라다 이런 뜻이에요. 자라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기에서 성인으로 성장했죠. 그래서 주어가 자라다, 괜찮아요. 그럼 몇 형식일까요? 1형식. 주어가 자라다, 1형식. 자,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이 될 만큼 자라면은 grow 뒤에다가 up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활영어인데 누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너무 좀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 애같이 뭐냐? 좀 커봐. 성장 좀 해봐. 철 좀 들어봐. 라고 할 때 grow up 이렇게 합니다. grow up. 그 말은요. 이 up이 부사로 꼭대기, 똑바로 뻗어 있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데 꼭대기까지 쭉 다 커봐. 다 성장해봐. 그래서 grow up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목적어를 쓴 게 아니라 부사를 달아준 거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일 때 뒤에 뭐 이상한 전치사 같은 거 붙어 있어. 왜 이러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고민할 필요 없고요. 공부하다 보면 뒤에 목록으로 제시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grow 일형식일 때는 주어가 자라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형식이 끝나고 나면 몇 형식 갈까요? 2형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2형식을 맛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지쳤어. 힘들어. grow 뒤에다가 지친, 피곤한 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주면 돼요. grow weary. weary 단어 어색해? 그럼 좀 쉬운 단어 해볼까요? 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슬퍼요. 자, 나이가 들어가다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나이가 든 상태를 표현하면 되겠죠? grow old를 붙이면 돼요. 그럼 이때 grow는 자라다 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죠. 네, 뭐뭐한 상태로 변화하다. 자란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grow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주면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는 이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단어 중에 appear가 있었어요. appear, disappear. appear, disappear. 기억나시죠? appear가 뭐였어요? 뜻이? 나타나다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데 주어가 나타나다 할 때는 1형식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어를 데리고 있어요. 보어를 데리고 있으면 주어가 나타나다가 아니고 보어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1형식일 때도 있고 2형식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만 딸딸딸 외우실 것이 아니라 귀찮아도 좀 짜증나도 여러분 이거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어 점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서 뜻과 함께 형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grow가 이 형식이 되면 보어한 상태로 변화하다가 될 수 있다까지 했고요. 자, 세 번째 3형식. grow가 3형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머리카락 혹시 보이시나요? 엄청 길죠? 네, 뭐뭐를 기르다, 머리카락을 기르다, 손톱을 기르다 이렇게 을 붙여서 자연스럽다면 3형식입니다. grow는 1형식, 2형식, 3형식 모두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문제에서는? 네,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해서 이거 맞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으면 come, go, arrive, disappear 막 이런 거 같이 하면서 쭉 다시 외우고 싶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버해서 읽어드렸죠.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여러분께서 소리내서 빡빡빡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진한 색으로 표시된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37쪽 3번 네모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문법적인 얘기가 나와요. 1형식으로 사용된 동사는 수동태로 바꿀 수 없습니다. PP의 형태로 쓰면 틀리다. 수동태 가서 다시 자세히 배우겠지만 1형식 동사는 PP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까지.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나온 단어들을 보면요. 여러분 영어 동사 공부할 때 3단 변화 막 이러잖아요. 그죠? 3단 변화에서 제일 마지막에 PP가 존재합니다. 보세요. 수동태는 PP. 근데 1형식 동사는 PP 못 만든대. 그죠? 동사 3단 변화에서 PP 그럼 왜 있어요? PP는 수동태 PP도 있지만 현재 완료라고 할 때 have, PP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 자동사를 have, PP로 바꾸는 것은 완전 괜찮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제할 때 그리고 수동태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지금 귀에 한번 넣어주시고 그거 자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일형식으로 사용될 때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동사. 와, 이렇게 말이 길어요.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일형식이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뜻이 일형식일 때는 이 뜻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형식 해석 어떻게? 주어가 동사한다 라면 이 뜻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do가 있습니다. do. 사실 do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do 하면 사실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두더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두더지, 찍찍찍. 두더지, 찍찍찍이 뭐냐면 우리 영어 처음 공부할 때 do, does, did 이렇게 바뀌는 것을 쉽게 암기하려고 두더지 이렇게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근데 do, does, did 이거 왜 배우는 건가요? 조동사로 바꿔줄 때 아마 배울걸요? 네, do, does, did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고 부정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 부정문은 뭐 not 붙여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동사라서 자 보세요. do가 첫 번째 조동사로 쓰였다 라면 조동사는 혼자 있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표현하는 뒤에 동사 원형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문문, 부정문 하나 더 추가하면 의문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데 조동사 do가 살아있고 뒤에 동사 원형이 살아있는 경우도 출제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쓸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강조. 이 동사를 강조하려고요. 예를 들면 사랑해 라고 할 때 I love you 사랑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이럴 때는 I do love you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do는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조동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 평범한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하다 라는 타동사로 사용됩니다. do, 무엇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참고 무엇을 하다 라고 할 때 do를 쓰기도 하고 make도 하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make를 쓸 때는 조금 어려운 단어와 같이 결합을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뭐지? 자, 결심을 하다 할 때는 make a decision. decision이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주로 make 하고 결합을 하고요. do는 보통 쉬운 단어와 결합을 해서 그것을 하다, do the dishes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과 2번의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질기가 너무 컸어. 자, 질기가 커서 다시 do라고 써버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 do의 뜻이죠. do,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that'll do, that'll do. that, 그거, will, 미래 시제, do. 그거에다가 미래 시제에다 do를 쓴 게 뭐지? 충분하다예요. 그거는 됐어 라고 할 때 that'll do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that'll do, that'll do 되셨죠? 그래서 do 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쓸 때, 평범한 동사로 쓸 때 무엇을 하다일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주어는 충분하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주어 do,
주어는 충분하다. 주어면 됐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pay 보겠습니다. pay. 여러분 삼성페이 이래서 pay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pay는 지불하다, 돈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돈을 내다도 되고요. 에게를 지불하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어 2개짜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pay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돈을 내다, 에게를 내다, 즉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 없이 쓰는 거예요. pay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 자, honesty 정직, pays, honesty pays. 직역하면 정직이 돈을 낸다? 정직이 왜 돈을 낼까? 이상하죠? 그게 좋은 거야. 걔가 대가를 지불해 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주어 그리고 pay까지만 있으면 주어가 어떻다? 이롭다. 득이 된다. 왜? 주어가 충분히 돈을 내줄 거야. 그런 의미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nesty pays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직한 게 좋은 거야. 정직한 게 이로운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ay 뒤에 off를 붙입니다. pay off. off의 개념은 보통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는 것을 off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pay off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제 빚 같은 걸 졌을 때 갚다 라고 사용을 합니다. pay off, 갚다, 보답하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주어를 쓰고 그냥 pay off. 주어면은 그게 다 갚아주는 거야. 주어가 갚아줄 거야. 이기 때문에 이롭다 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뜻이라서 성공하다. 그거면 될 거야. 그걸로 충분해. 성공하다, pay off 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맞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될 거예요? will pay off. 성공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pay of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work입니다. work 좀 아까 나왔었는데요. 네. 주어가 뭐 하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work죠. work. 네. 주어가 일하다 라고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에 많이 나와요. Oh, it worked. 과거 시제로 또는 Oh, it works. 현재 시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일을 한다? 무슨 말이지? 그게 작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어떻다? 효과가 있다. 되네. 움직이네. 작동하네. 라고 표현할 때 work를 사용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 뜻도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합니다. 일단 써보겠습니다. matter. 자, matter는 물론 명사로 문제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사로 쓸 때요. 중요하다 라고 쓰입니다. It doesn't matter.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It doesn't matter. 주어가 it, 동사가 doesn't matter.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matter. 뭐다? 자동사.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제가 문장 시작을 뭐로 했어요? it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중요하지 않아 부정할 때는 it doesn't matter. 그럼 중요해 라고 할 때는 it matter 뒤에다가 s까지 붙여주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동사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자,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또는 it matters. 중요해. 이렇게 해서 단어 2개로 문장을 끝낼 수도 있는데 우리 공시는 이렇게 단어가
짧게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다. 길게 나올 건데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쫙쫙쫙 잡아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어가 뭐로 시작했어요? it. 주어가 it인 게 뭐요?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뭐요? 하시면은 돌려서 앞에 강의 다시 보셔야 됩니다. 주어가 it이라는 말은 뒤에 뭐가 있겠다? 진짜 주어. 네, 물론 말 그대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 또는 그거 중요해 일 수도 있지만 보통은 뒤에 진짜 주어를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해, 그런 식의 형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여러분의 기억력을 살짝 되짚어 볼까요? 진주어 자리에 사용되는 거.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대절, 대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대절. 세 번째, whether절, whether 하면 인지 아닌지 또는 이든 아니든 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이거든 아니든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시나 whether뿐만이 아니라 who, when, why 등등등등등등 절, 요런 절들을 합쳐서요 명사절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보통은 그냥 귀찮으니까 투부정사나 대절까지만 외우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whether를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문의 내용, 언제 그러든 어디서 그러든, 즉 when이나 where로 시작하는 절들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올게요. matter가 몇 형식 동사, 일형식 동사,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matter하고 의미가 같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count. count.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count는 다른 뜻으로도 많이 활용이 돼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근데 지금은 matter, count, 중요하다라고 외워주세요. 외우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살짝 그렇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stand, stand인데요. stand는 여러분 일어서 뭐라고 그러죠? stand up 그러죠. stand up, 아까 up 말씀드렸습니다. up은 부사예요. 위에까지 똑바로 쭉 stand up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and는 서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 이 형식 살짝 맛보게 해볼게요. 이 형식 stand still, stand still. 그래서 still이 잠잠한, 조용한 이런 뜻이 있어요. stand still, 잠잠하게 있다, 조용하게 있다, 가만히 있다,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네. 그렇지만 stand가 유효하다라고도 쓰이는데 왜? 가만히 있대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라고도 쓰입니다. 그렇지만 stand가 일형식으로 쓰이는 것의 출제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 stand up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do, pay 또는 pay off에다가 work, matter, count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예문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해석해 보시고 조금 같이 볼게요. 몇 번 같이 볼 거냐면 6번 같이 볼 겁니다. 6번. What does it matter? What does it matter? 이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What does it matter? 에서 what은 무엇이 아니고요. 좀 특이하게 쓰이는 what이에요. 정도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what입니다. 보통 정도는 how, 얼마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what이란 단어가 얼마나 라고 정도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at does it matter with you? 생활 영어예요.
What does it matter with you?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너무 따지듯이 말했나요? 네, 싸울 때 많이 합니다. What does it matter with you?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 주어예요. 그것이 matter, 중요하다. 앞에 있는 what은 얼마나. 그래서 친절하게 직역하면 얼마나 그게 너한테 중요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뜻은 조금 싸우자는 식으로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It matters whether he will come. It matters whether he will come. 에서 it은 바로 가짜 주어입니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요. Whether he will come 이거예요. 그가 앞으로 올지 안 올지가 matters, 중요하다인데요. 역시나 지금 엄청 자세히 몰라도 괜찮지만 이 whether가 부사절 접속사를 할 수가 있는데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뒤에 he 다음에 will이라고 미래 시제 썼죠. 이거 쓸 수가 없거든요. 자, 잘 모르겠으면 적어두세요. 만약에 이 문장에서 whether가 부사절 접속사라면 뒤에 will 미래 시제 쓰면 틀려요. 근데 얘는 부사절 접속사가 아니고요. it은 가짜 주어, 뒤에 it은 whether 어쩌고저쩌고 거기는 진짜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시제 상관없어요. 엄밀하게는 명사절, 아까 여기 써드렸죠? 명사절. 명사절에는 미래 시제 쓰든 과거 시제 쓰든 내용상 하자만 없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네, 너무 죄송하지만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하시면 이게 쌓이면서 축적되면서 문제가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 라고 풀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